두 번째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당의 행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후 7시 35분에 우리 경찰청에서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저기 하다가 이렇게 와서 그거는 말이 안 되네. 네. 봤어, 24시. 조합장님 좀 앉아. 저도 처음에 이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정말 8일간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아니 사진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완전히 무너진 게 밝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린 진실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정말 철저히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제1야당이 와서 진실을 알고자 제1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고자 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국당의 행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이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입항했었는데 이 현장을 방문했고 또 관할 부대에 대한 방문을 추진했는데 그것은 좀 무산됐다고 합니다. 관할 부대가 거부를 하면서. 또 국회 관련한 소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후에 일어난 아주 긴박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공전됐던 국회가 80일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원내 3당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관련한 소식도 여기 계신 패널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 변호사님,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보면 한국당의 국회 복귀, 이건 뭐 국회 정상화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양 정당, 여당과 야당, 그리고 또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사이에서의 어떤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또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의치 않아서 장외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까지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 본인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후에는 다시 본연의 임무에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잘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또 한국당 내에서도 너무 이거 국회에 복귀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번에도 정상적인 복귀를 하지 않았다면 예. 더욱더 비난이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국회에 한국당이 복귀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과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추경안 통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국회 복귀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다 모든 것이 사실상 합의가 된 후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만 예. 아직까지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국회 복귀가 단순히 국회에 와서 뭐 회기 일정 소화하는데 협의하겠다, 네. 응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양대 정당이 이견을 보여왔던 그런 국회 일정에 대해서 모두 정리가 되고 사실상 추경안 통과라든지 기타 그 외에 경제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존재하는 그런 그 현안에 대한 점검 네. 이런 절차까지 다 합의가 되는 그런 국회 복귀이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긴 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 한국당이 지금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두고 하는 걸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께서는 최근 그 한국당이 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만하고 네. 어떻게 북한 목선이 우리나라 항구에까지 들어오는 동안 예. 군이 그것을 제대로 탐지를 못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건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네. 뭔가 축소 은폐에 대한 또 보고를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러니까 이게 현재 벌어진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의 제기를 차원을 뛰어넘어서 네. 청와대가 뭐 은폐를 뭐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거가 나온 것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네.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안보 이슈를 동시에 또 정치 공세 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이것 또한 또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만약에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목격자들 입막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격자들이라는 게 그 주민들이 봤다는 거 네. 아닙니까? 또 북한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사진도 찍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주민들이 찍은 사진이 이제 언론에 공개까지 다 됐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은폐하려고 했으면 목격자들 입막음하고 사진도 삭제했어야 네. 됐는데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목격자들이 언론사 기자들하고 대화하고 네. 이런 상황이면 이걸 어떻게 청와대 은폐 정황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도 너무 좀 이렇게 정치 공세를 치우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발언하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레코드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사실과 다른 발언, 뭐 회피성, 이번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간 정말 굉장히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개인이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다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이 일단 국회에 복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제일 벼르는 게 인사청문회일 겁니다. 아마 인사청문회만큼 야당이 정부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기 좋은 카드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김현준 국세청장인가요? 이제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한국당은 여하튼 아주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좀 더 집중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은 물론 뭐 중요하니까 그것도 인사청문회에서 벼르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타겟이 될 것 같고 예. 이제 부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장모 일부 이제 의원들 장제원 의원이 특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장모가 여러 가지 이제 사기 혐의에 연루돼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병역 문제도 아마 제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네. 병역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배우자가 정보 주식 관련해서 네. 주식을 구매했다가 그걸 이제 본인이 서울지검장 가기 전에 그걸 이제 매도를 다시 그냥 돈을 돌려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돈 재산 형성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 이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제 국회 열리고요. 인사청문회도 열려서 아주 국회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속보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정상화돼서 열리고요. 7월 19일까지 30일간 열리게 됩니다. 굉장한 쟁점이 됐었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3개 법안에 대해서 합의 정신에 기반한 법안 처리가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또 여야가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건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주장했었는데 절충점을 경제 원탁 토론회로 찾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전까지는 인사청문회 제도안과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한국당 의총도 있고요. 5시에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에 이런 정치권의 변화 소식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구설에 오른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글쎄요. 한국당 지지자들도 그런 발언 과연 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숙명여대 가가지고 예. 지금 대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스펙보다는 오히려 예. 특성화된 역량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더 가산점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아들이 스펙보다는 특성화된 그러한 역량이 갖고 있어서 네. KT라고 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합격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아들이 뭐 학교는 이야기 안 했지만 대개 연대법대 나왔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학점이 3.0도 안 되고 토익도 그렇게 높은 점수가 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장 반발이 나왔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실력 가지고 KT에 합격할 수 있었다면 뭔가 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반박을 받으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황 대표가 조금 당황해가지고 아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학점이 한 3.3 정도 됐고 토익도 925점이었다. 네. 결국 그게 스펙이 좋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것 같이 돼버려가지고 원래 황교안 대표하면 이미지가 뭐 진중하고 뭐 신뢰감이 있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구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이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그때로 말하면 800점 정도 이렇게 뭐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이제 면접해서 심층 심사를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 일부 당에서는 아드님 그 KT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KT 의혹 전혀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검증된 것이고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거짓말 아니냐?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하튼 거짓말 논란으로 확산되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 논란 확산을 가능한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손 변호사님 네. 비교적 젊으신데 이번에 불거진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좀 반감 이런 부분 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예. 실언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민감한 영역의 발언은 더욱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왜 갔을까?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김성태 의원 관련한 그런 논란도 있었고 예. 또 그 외에 KT의 임원들이 구속돼서 좀 재판받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때마침 또 KT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조금 전에 낮은 점수를 높게 했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의 맥락을 보면 굉장히 점수가 낮은 그런 그 케이스를 그런 사례를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황교안 대표의 그 이제 자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면 그렇죠. 사실 실제와 다른 말을 한 건 맞아요. 그걸 네. 몰라서 착각을 해서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찌되었든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또 뭐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 공감 능력, 또 국민 정서 고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22일에 숙명여대 습강에서도 꼰대 정당이라고 한국당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노력하면 잘 된다. 아무리 뭐 좋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 우리 네. 아들을 봐라.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스로가 그렇게 불리고 싶어하지 않은 단어를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오늘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런 취업난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네. 했더니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이게 좀 연결시키면은 황교안 대표는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과 굉장히 흡사한 측면이 있어요. 결국 뭐 숙명여대 방문과 강연과 발언은 황교안 대표 측에게 얻은 건 없이 잃는 것만 굉장히 많이 준 그런 네.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20, 30대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20, 30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꼰대고 꼰대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쿨한 꼰대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한 논란을 우리 황교안 대표가 뭐 의식하진 않았겠지만 이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그 정당 지지도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도 조금 하락하면서 부정평가가 조금 높아진 모습이고요.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이니까 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매주 나오는 저런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재근 변호사는 이 정당이 각 그 주요 정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좀 국회가 공전되면서 우리나라가 입법사항에 필요한 국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지돼 있는 거잖아요. 예. 나라 살림이. 거기에 대한 국민의 답답증이 굉장히 크고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가 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측에서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뭐 이 그 김재동 씨 고액 강연료 논란이라든가 또 삼척 그 북한 목선 입항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반해서 좀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선의 그 삼척항 뭐 노크 입항 이거죠. 이거라든가 뭐 지금 얘기하신 약간의 친여 성향의 인사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당의 지지율도 조금 내려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국회에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제 다행히 국회 정상화 된다고 하니까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거의 뭐 80일인가요? 그동안 국회가 공전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장외 집회하면서 국회를 완전히 멈추게 만든 장본이 자유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일도 안 하면서 세비는 따박따박 받아가시면서 저렇게 밖에서 정쟁이라 하고 있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죠. 윤상현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저는 뭐 윤상현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학생이 학교 안 가면서 뭐라고 할 수 있냐고.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등원도 안 하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많은 민생 법안들도 있고 추경 예산도 있는데 그것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볼 때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밖에 나가 저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본인들의 총선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뭐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제 다행히 들어왔으니 이제는 국회에서 정말 국회의원 신분으로 뭐 필요하면 정부기관 관련된 사람 불러서 질의도 하고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확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본인들의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CG 보시면요. 긍정평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2.8%포인트 정도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는 반대로 2.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요. 저는 북한 목선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계망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1차가 뭐냐면 해군의 해상 초계기예요. 놓쳤어요. 그다음에 2차가 뭐냐면 동해에 이람대가 있거든요. 이번에 방문하려다가 막힌. 거기에 구축함이 먼 바다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2차 경계망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경계망이 해양경찰청의 경비함. 그다음 마지막으로 4차 경계함이 육군의 23사단이 육지에서 그 해안 감시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다 뚫렸단 말이에요. 경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보인데 심지어 육군 23사단에서는 그 북한 목선을 우리나라 어선으로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일반 국민들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북한과의 관계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빙 모드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큰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상당히 좀 변화가 아주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손 변호사님, 이거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려면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위기 극복을 해야겠죠. 물론 대부분의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또 희석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죠. 즉 이번 그 목선 관련된 그런 논쟁도 그렇게 경계망이 뚫렸다는 사실 자체에 더해서 예. 또 그와 별개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까지 더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목선이 그렇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 후에 후속 대책이 잘못됐다는 점, 도대체 네.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이 부분을 스스로 밝히고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네. 실망한 그런 여론이 다시금 지지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저희가 화면, 지금 진행되는 화면이고요. 국회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입니다. 이 의원총회가 4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열리진 않고 있고요. 의총 개최를 위해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총에서는 이번에 이미 확정이 됐죠. 6월 임시국회에 자유한국당이 참여하겠다는 결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시부터 4시 50분 정도까지 개최를 한 이후에 5시부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장면을 현장 그림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7월 19일까지 열리게 되면요. 추경안 처리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그 경제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했었는데 경제청문회 대신에 경제토론회, 원탁 토론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